안녕하세요, 파친코입니다. 저희 편집해 주시는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위스키를 마시는 방법만 보고도 이 사람이 위스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지, 정말 잘 즐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현직 바텐더로서 그런 것들 구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이 정말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지 제가 보면, 첫 번째는 애티튜드가 좀 달라요. 위스키는 결국에는 테이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너무 만취해서 오거나 샷처럼 막 이렇게 마시는 분들은 우선 위스키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해도 솔직히 대부분의 바텐더들이 그냥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면 정말 위스키 잘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마시느냐, 그리고 현직 바텐더가 위스키를 즐길 때는 어떻게 즐기느냐를 여러분께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키가 비싸든 안 비싸든 내 입맛에 맞는, 그리고 내 지금 기분에 맞는 위스키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충분하게 테이스팅 해볼 수 있느냐, 이게 이번 영상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스키를 마실 때 되게 여러 가지 교육 방식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추천받았었는데, 저도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스키를 주문하시면 바에서 이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그죠? 위스키를 맡을 수 있는 노진 글라스와, 그리고 위스키를 얼음에 부어서 마실 수 있는 온더락 글라스, 그리고 약간의 물, 그리고 위스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위스키를 잔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스키를 맨 처음에 이제 잔에 따르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추천을 해요. 색깔을 봐라. 근데 색깔을 보라는 거는 우선 이렇게 비쳤을 때 굉장히 좀 진한 호박색이 난다고 하면은 위스키를 이야기할 때 숙성에서 오는 색깔 변화를 뜻하는 건데, 조금 어둡다 이러면은 쉐리 캐스크에 숙성한 제품이거나, 아니면 조금 밝은 호박색을 띠고 있다 그러면은 버번 캐스크를 의심을 많이 하는데, 의심이라기보다는 추측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이게 저는 요즘에 의미가 있나, 왜 그러냐면 스카치 위스키는 법적으로 카라멜을 색소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색깔을 그닥 보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 위스키를 구글링을 해보겠죠. 카라멜을 넣느냐 안 넣느냐, 어떤 캐스크를 썼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버번 캐스크, 쉐리 캐스크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쉐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캐스크 종류들, 그리고 버번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버번 캐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솔직히 색깔로만 어느 캐스크에 수정되어 있다를 맞추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테이스팅을 할 때는 우선 맨 처음에 물을 한 잔 먹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이 사람이 위스키를 마실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분들은 맨 처음에 위스키가 서브가 나가면 물을 한 모금을 마십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셔서 입안에 있던 잔향들을 조금 없애는 상태로 위스키를 테이스팅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스키를 잔에 들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위스키를 테이스팅 하실 때 이렇게 들게 되면 제 코를 이렇게 갖다 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위스키 원액이 제 코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보다는 알코올의 향을 더 느끼기 쉽거든요. 물론 이 알코올 향에서도 어떤 증류를 할 때 나오는 초류, 미드 아니면 후류의 그 어떤 부분을 썼느냐를 좀 맞춰볼 수는 있긴 한데, 솔직히 그거는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위스키 테이스팅 하실 때는 가볍게 코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향을 맡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위스키의 캐릭터라든가 위스키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콧김을 이 글라스 안에 넣어요. 콧김을 글라스 안에 넣으면 향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실 때는 숨을 한번 참고 그 다음에 마십니다. 그리고 마시고 나서도 위스키를 입에 머금고 나서 삼키고 그 다음에 뱉어내면서 그 위스키의 향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숨을 참고 위스키를 한 잔 마셨을 때 그 입안에서 퍼지는 위스키의 향과, 그리고 삼키고 나서 콧김이나 입김으로 나오는 그 향들이 또 다른 위스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즐기는 게 위스키를
마실 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위스키 드실 때 언더락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아쉬운 게 내가 처음 마셔보는 위스키야. 근데 이 위스키를 전부 다 언더락에 한 방에 따라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냐면, 제가 처음 보는 위스키라거나 아니면 처음 마셔보는 위스키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한 모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언더락에 따르는데 한 요만큼은 남겨두세요, 글라스에. 요만큼은 글라스에 남겨두고 얼음에 충분히 녹여서 난 너무 강한 향이 싫다, 조금 부드럽게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언더락으로 많이 드시는데, 언더락으로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알코올의 온도가 좀 낮아지면서 알코올 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마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더락으로 다 마시고 나서 충분히 시간이 흐른 뒤에 여기 남아있던 위스키의 잔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아까 처음 마셨던 위스키의 향과 그리고 공기가 많이 접촉되면서 나오는 위스키의 향이 다른 제품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제가 3가지 방법으로 위스키를 즐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현직 바텐더의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위스키 말고 또 다른 한 잔을 마시고 싶다, 아니면 여러 개를 두고 비교 테이스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요즘에는 종종 보고 있는데, 그럴 때는 향을 맡고 바로 그 다음 잔 향을 맡는 게 아니고 인간의 신체 중에서 후각은 굉장히 쉽게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향을 맡는 걸 너무 많이 했다 싶으면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옷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위에 있는 향들을 좀 맡아서 후각을 조금 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향을 맡으면 조금 더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두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그만큼 도수도 조금 낮아지겠죠? 도수도 낮아지다 보니까는 향을 맡기에 좀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두 방울 넣는 경우는 위스키가 도수가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후각이 조금 약간 지쳤다 할 때는 저는 물 한두 방울 넣어서 확실히 알코올의 도수도 좀 떨어뜨려 주고, 그리고 물하고 알코올이 만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향기 분자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려고 하는 분들도 즐기기에는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위스키 테이스팅 할 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위스키 마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라고 보면 너무 강한 술을 처음에 먹는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피트한 위스키를 내 첫 잔에 마신다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한 병을 그냥 그날 마시겠다, 친구들과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바를 즐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테이스팅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여러 가지를 테이스팅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바텐더에게 충분히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위스키를 여러 가지 좀 맛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맛보는 게 좋을까요? 했을 때 조금 라이트한 거에서부터 좀 캐릭터가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마셔야 되는데, 너무 캐릭터가 강한 거예요. 갑자기 맨 첫 잔에 팍 먹어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3가지의 위스키는 거의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먹기로 했다, 내가 오늘 딱 3잔 먹을 거야, 그러면 한 잔 주문하는 것보다는 내가 마음 먹었으면 아예 그냥 3잔을 그냥 한 방에 주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스팅해서 먹으면 되게 다르구나를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죠. 지갑 잔고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비교 테이스팅 딱 해갖고 한 방에 드시는 거, 어차피 먹을 거라면 한 잔 먹는 것보다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맡으시는 게 그 기억이 훨씬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약간 팁이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집에서 술 많이 드시는데 대부분 위스키 한번 오픈하면은 절대 다 못 먹거든요, 사실. 근데 보관을 할 때 여기 가까운 약국 가면 파라필름 얼마 안 하거든요, 사실.
그거 이렇게 되게 좀 작게 데일밴드만하게 좀 잘라 놓은 다음에 이렇게 쭉 늘려서 이렇게 봉인해 놓거나 아니면 집에 랩 있잖아요. 랩 조금 이렇게 해 놓으면은 위스키를 조금 더 오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장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가성비 위스키, 좋은 뭐 버번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뭐 몰트 위스키 막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굳이 뭐 비싼 위스키를 마셔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다양하게 즐겨보고 올바른 방식으로 테이스팅 해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좀 아쉬운 게 많은 분들이 위스키 하면 뭐가 달라, 뭐 전혀 다른 거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스키가 뭐 너무 비싸다고 해서 좋은 술이다 라기보다는 요새는 뭐 태어난 뭐 빈티지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뭐 추억이 있는 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야 그 술 자체도 굉장히 좋은 술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어떤 시간에 마시느냐 이런 것들이 위스키의 가치를 좀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이제 마트나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다 위스키를 주문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오픈 마인드로 다양한 위스키들을 접해 보시고 나와 맞는 위스키 테이스팅 노트를 찾고, 그리고 어느 자리에 누구와 이런 위스키를 마시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하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하게 위스키를 100% 즐기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스키 마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뭐 당연히 갑론을박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위스키를 좀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 말고도 본인만의 방식으로 즐기셔도 충분하고, 대신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으로 안 해보셨다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위스키를 즐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음주 문화 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술 드실 때는 물도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치코였습니다. 안녕.